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커스텀 스마일의 이제 진정한 의미와 장점, 혹시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시력 교정 수술의 발달사를 살펴보면 쉽게 얘기해서 각막 상피반을 제거하고 굴절 오차를 교정하는 라섹이 있고, 그 다음에 각막에 그 얇은 뚜껑을 만든다고 하죠. 절편을 만들고 뚜껑을 젖힌 다음에 하는 라식이 있고 스마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은 라섹이 맨 처음에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라식이 1990년도에 팔리카리스가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세컨도가 스마일이라는 수술을 갖다가 2006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스마일은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각막편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의 수술이에요. 그래서 스몰 인시전 렌티큘러 익스트랙션의 약자입니다. 스마일은. 네, 그래서 스마일에는 이제 비주맥스라는 장비가 사용이 돼요. 비주맥스의 특징은 낮은 에너지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정교하게 정밀하게 조사가 될 수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마일 라식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굴절 교정 수술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레이저가 사용이 되는데요. 라식의 경우에는 fem토 레이저로 각막 절편을 만든 다음에 엑시머 레이저를 통해서 굴절 오차를 교정하고 다시 각막 뚜껑을 덮는 식으로 해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fem토초 레이저와 엑시머 레이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갖다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fem토초 레이저라는 것은 레이저가 투과될 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면은 그걸 갖다가 투과를 해서 그 위치만을 갖다가 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분쇄하게 되는데, 이에 비해서 라식이나 라섹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는 그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에는 다 조직이 있으면은 조직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 가지고 레이저가 조사되는 데 비해서 엑시머 레이저는 엑시머 레이저가 가는 길에는 다 조직이 열 에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스마일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냐? 라식 라섹도 결과가 좋은데 왜 스마일을 또 요즘에 그렇게 대세가 됐냐고 살펴보면 일단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레이저는 fem토초 레이저가 되겠죠. 그리고 엑시머 레이저는 넓은 데에 조사가 되는데 스마일에 사용되는 비주맥스는 작은 부위에 조사되기 때문에 그 1000배 정도 정교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작은 곳에 저자극 에너지로 해서 조사가 됩니다. 그 대신에 그 조사하는 스팟 개수는 굉장히 많겠죠. 수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그러니까 캡을 디자인을 해서 레이저가 조사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렌티큘에 다시 중심부부터 주변부로 레이저가 조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분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위에 있는 각막편을 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각막편을 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절개 부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각막 절편을 갖다가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특징은 어떤 게 있냐? 라식하고 비교했을 때 라식에 비해서 안전한 수술이에요. 그 이유는 각막 절개가 아주 적은 길이 2에서 3mm 정도, 라식은 2cm 정도의 절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절개 길이는 90% 감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레이저 조사 면적 또한 스마일은 그 레이저가 조사되는 아까 그 광학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만 조사되는 데 비해서 라식은 절편이 여유 있게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 면적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조사 면적 또한 30% 감소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수술이에요. 스마일은 기존의 라식이나 라섹은 적은 약을 절삭할 때와 많은 약을 절삭할 때 그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도근시에서는 과교정이 되거나 또는 그 약간의 중심이 흔들려도 굴절 오차가 생기는 에러가 발생하는 데 비해서 스마일은 디자인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근시나 또는 도수가 높을 때에도 일정한 시간에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이저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수에 상관없이 하게 좋은 결과를 갖다가 가져온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은 편리한 수술이에요. 이제 그 라식 라섹을 받은 다음에 안구 보호대나 선글라스가 일반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스마일은 필요치가 않고 또 수술 후의 안압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술 중에도 안압 상승이 라식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후부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젊은 층에 딱 맞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조증은 왜 스마일이 적냐 살펴보면 스마일은 작은 절개 창만이 있어요. 근데 라식은 절편이 쭉 해서 이렇게 넓은 면적의 절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각막 지각신경은 눈물증, 생리적인 눈물증 분비에 제일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돼야지 눈물이 분비가 돼서 건조증을 없앨 수 있는데 그 지각신경 손상이 적기 때문에 라식에 비해서는 수술 후의 건조증이 훨씬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이 시행되어지고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과거에는 라식이나 라섹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기술이 발전하고 또 수술의 테크닉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그거에 거의 비등한 또는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결과까지 도달하게 됐고 실제로 저희 병원도 다음날 한 90% 이상 1.0 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과가 외국 결과보다 더 뛰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이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 서양인에 비해서 좀 더 결과가 좋다고 합니다. 커스텀 스마일은 그러면 이건 왜 저희 병원은 커스텀 스마일을 고집을 하냐? 아까 설명드렸죠. 개개인의 눈에는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검정자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에 맞게끔 사이즈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트리트먼트 팩이라고 하는 건데 특히나 동양인은 각막이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막 크기를 고려해서 팩을 선택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께 부분이 또 중요한데 각막의 두께는 개인별로 다 다양하거든요. 얇은 두께에선 상피 두께도 좀 얇기 때문에 그 플랩의 두께를 갖다 좀 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각막 두께가 여유가 있거나 아주 두꺼운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두께를 형성하면서 해주는 게 각막의 견고성에 있어서 더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 병원은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컷 앵글도 건조증이라든지 눈 깜빡일 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자극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편안하도록 각도를 설정해서 또 각막 상피가 절개 부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피 내생이 합병증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 아직까지 각막 상피 내생에 대한 합병증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이제 적절한 각도 설정과 각막 상피를 잘 매니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스마일이 어떤 분들에게 좋냐? 수술 후에 이제 건조증이나 원추각막 등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대표적인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좀 더 안정적이겠죠. 통증이 없고 빠른 회복을 원한다. 또 충격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또 라섹은 수술 후에 혼탁이나 퇴행이 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스마일 라식은 훨씬 적습니다.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편리하죠. 바로 생활할 수 있고 보호되었고 선글라스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술 후에 근시퇴행이라든지 혼탁 예방하기 위해서 안약 사용을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마일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병원들은 하고 나서 바로 뭐 생활하는데 직장인들이 와서 수술 받고 바로 가서 업무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홍보하는데도 내가 그건 좀 과장인 부분이 있고 수술하는 당일은 좀 안정을 취하는 게 좋죠.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눈 상태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라섹을 했다고 해서 다시 재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잔여각막 두께나 레이저 조사 패턴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라섹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 각막은 보존하면서 어느 정도 도수가 된다면 안내렌즈 삽입술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눈에 있어서는
특히 쌍꺼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수술 받으셨나요? 쌍꺼풀이? 네네. 네, 두 번. 그렇죠. 쌍꺼풀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이게 깜빡일 때 온전하게 눈이 안 깜빡여질 수 있고 안검 장력이 커져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일시적으로 난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한 눈은 각막 모양이 정상이랑 달라요. 그래서 렌즈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 렌즈 넣어도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해결책은 안경 쓰고 계시는데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수술을 아주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받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의사들 많이 데리고 공장형으로 하는 병원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 일단 눈이 뻑뻑해질 수 있어요. 실례하지만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저 딱 55. 네. 40대 중반 이후로는 일단 눈물길이 좁아집니다. 흰자가 늘어지기 때문에 눈물이 눈물샘에서 생성이 돼서 눈물길 통해서 비강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순환이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찬바람 불거나 이럴 때 눈물 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딱 그 연령대 40대 중반부터. 그런데 이제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심해요. 왜 그러냐? 여자는 호르몬 레벨이 변해요. 또 그 시점에서 폐경도 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건조증이라든지 그 연령에서 그러한 불편한 증상을 노안과 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자보다도 특히나. 그리고 김진국 원장님께 수술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김진국 원장님이 수술해놓고 조금 주름색이라 그러면 제가 다 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운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여담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김진국 원장님이 어떻게 했던 것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노안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시력교정 수술 받으신 분들도 노안 백내장 수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일 잔여 각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 라섹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장점만 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라섹의 장점과 라식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같은 수술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라식은 뚜껑을 만들죠. 그리고 구조로차를 교정하고 뚜껑을 덮죠. 그러면은 수술 직후에 합병증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뚜껑이 주름도 생길 수 있고 자리 이탈을 할 수도 있고 또 뚜껑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애는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해요. 사실은 꿰매질 않잖아요. 평생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격투기 선수나 외상을 당했을 때 뚜껑이 또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름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또 많이 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애는 뚜껑이 없잖아요. 절개 부위만 통해서 끄집어내죠. 훨씬 견고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섹은 또 왜 그러냐? 상피만을 제거하고 구조로차를 교정하고 상피가 이제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럼 이제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통증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음날 거의 통증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80~90%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수술자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병원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래도 회복 과정은 좀 필요해요. 라섹 같은 경우. 그리고 안약을